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해드린 뉴욕의 부유한 가문 5아이맘 제니퍼 둘로스의 실종과 사망에 관한 판결이 32일 만인 어제 드디어 배심원단에 의해 판결이 나왔습니다. 7주간의 재판 끝에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 심의를 펼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5자녀를 둔 50세 엄마 제니퍼 둘로스가 2019년 5월 24일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실종되면서 제니퍼의 남편은 그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을 받기 전에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포티스 둘로스는 당시 $600만 보석금을 낸 뒤 가택연금 중에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뉴욕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틀 뒤에 사망했습니다. 제니퍼 둘로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미셸 트로코니스의 재판 전에 제니퍼 어머니 글로리아의 신청으로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티스 둘로스의 여자친구 미셸 트로코니스는 장장 32일간의 긴 심의 끝에 금요일인 어제 6명의 배심원에 의해 살인 공모 혐의와 기타 5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트로코니스의 보석금을 현금 $600만 설정했으며 그녀가 보석금 금액을 충족할 경우 전자감시 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전자 모니터링을 통해 가택연금을 당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미셸 트로코니스의 선고는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니퍼 둘로스의 친구이자 그녀 가족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승리가 아니라 책임에 대한 결정적인 귀속이다. 5명의 자녀가 어머니 없이 자라면 승리는 있을 수 없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미셸 트로코니스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중 국적자로 한때 아르헨티나에 자신의 TV 제작 회사를 두고 남미에서 스노우 스포츠 쇼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배심원장이 금요일에 판결을 낭독하는 동안 트로코니스는 흐느끼며 변호사들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중 한 명이 그녀를 달래고 있었고 그녀는 책상에 엎드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법원 밖에서 트로코니스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은 배심원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 판결은 정의롭지 못하고 그녀는 결백하며 그것을 영원히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코니스의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나는 우리 전체 가족을 거느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자유와 기회와 정의를 찾아 이 나라 미국에 이민했고 현재 미국에는 나의 가족과 그리고 6명의 미국에서 태어난 손자 손녀가 있다. 이번 내 딸에 대한 재판에서 엄청난 정의롭지 못한 불의가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언니는 내 여동생은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의 여동생은 우리는 아직도 제니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제니퍼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사건에 대한 재판 종결로 나의 언니를 선택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셸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미셸 트로코니스는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하는 새로운 재판에 대한 신청을 제출할 것이고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미셸이 5월 31일에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다시 항소를 제기하고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변호인은 재판이 공정한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배심원들이 판사에 지시된 방식에 따라 허용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했다고 믿는다. 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하여 최종 변론은 미셸이 경찰에게 신문을 받는 동안 한 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인터뷰가 미셸의 모국어인 스페인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을 수 있었다. 그것은 4명의 경찰과 형사가 번갈아가면서 몇 시간이고 신문했고 미셸이 지친 상태에서 한 말들이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피곤에 지치고 괴로워하고 있는 미셸 트로코니스를 신문한 내용을 갖고 베네수엘라 이민자로 이중국적자로서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고 추론하고 그가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부정적 판단을 끌어냈다. 이것만을 갖고 누군가의 유죄를 찾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이 법원에서 재심사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항소로 갈 것이다. 라고 천명하였습니다. 5년 전의 사건이 증거 없이 인터뷰 내용과 검찰의 추론으로 의한 판단으로 판결은 나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